취재 본인은 소위 국정농단 문제와 삼성그룹과의 뇌물 관계를 수사한 특검 제4팀 소속 팀장 및 팀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박주성 검사, 그리고 당시 특검보유자 대변인 이규철 변호사, 이들과 태블릿 증거조작 범죄를 공모한 민간인 장시호 씨를 공용물건 손상죄,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특검의 수사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은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5일에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는 기기로 특검은 관련 장시호 씨의 진술과 최성원 씨의 휴대폰 판매점 김모 사장의 진술, 그리고 특검이 수행했던 포렌식 결과 중에서 이메일 계정 및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반복해 이 태블릿의 실소유자 및 사용자를 최성원 씨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2일에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여 최성원 씨가 사용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달리 이 태블릿은 2015년 8월 16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최초 출시된 것이며 해당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대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의 최신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기기는 이미 8월 18일부터 사용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최성원 씨는 이미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해 9월 중순까지 머물렀기에 이 기기는 애초에 최성원이 아닌 제3자가 구입 및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 제3자를 최성원의 회계 담당 비서 안모 씨라 보고 있습니다. 해당 태블릿에는 호호정 네이버닷컴 이메일 계정 사용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의 특검은 본 이메일 계정을 최성원 씨가 사용했다고 발표했으나 안모 비서는 해당 이메일 계정은 자신의 사적 이메일 계정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최성원 측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특검이 최성원 씨가 사용했다고 발표한 홍미15 gmail.com 이메일 계정 역시 2015년 10월 12일에 태블릿 명의 변경 당시에 안모 비서가 직접 태블릿 계정으로 등록하여 최성원 측 비즈니스의 비용 처리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최소한 특검은 이 이메일 계정과 관련하여 최성원이나 안모 비서의 어떠한 문의조차 없이 무작정 문제의 태블릿을 최성원 것이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감정 결과 해당 태블릿에는 특검이 관련 최초 브리핑 시에 최 씨의 태블릿 사용 기간이라고 밝혔던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안모 비서의 지인일 수도 있는 홍모 씨라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 농협 카드 이용 내역, 유치원 문자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특검은 안모 비서를 비롯해 타 사용자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내용들을 모두 은폐했습니다. 안모 비서는 2015년 8월 18일경 해당 태블릿을 구입 사용하다가 9월 17일경 유심을 장착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12일에 요금 할인을 위해 유심 명의를 최성원 측 청소 담당 직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소 담당 비서 명의의 휴대폰을 본 기기로 해당 태블릿을 서브 기기로 등록하여 LT 함께 쓰기 할인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태블릿 뒷번호 9233은 안모 비서의 2012년부터 사용한 핸드폰 뒷번호 9233과 똑같습니다. 만약 최성원 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태블릿이라면 안모 비서의 핸드폰 뒷번호와 맞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번호 관련 증거 역시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안모 비서는 검찰 특수본이 최성원 씨의 미승 빌딩을 압수수색했던 2016년 10월 26일에 안모 비서 자신이 개통했던 다른 최성원 씨의 대포펀들 중에서도 유독 해당 태블릿의 통신 계약만을 해지시킵니다. 안모 비서 자신이 사용하는 해당 태블릿이 압수당하자 일단 이와 관련 통신 계약을 해지해버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최성원 씨가 2016년 10월 말에 장시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인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에 짐 정리를 해달라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시호는 우연히 최 씨의 집에서 해당 태블릿을 발견하여 이 기기를 가지고 나왔고 장시호의 이러한 행적은 브라운스톤 레전드의 CCTV에도 다 녹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최성원 측이 태블릿 반환 소송 과정을 통해 해당 CCTV 영상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법원까지 CCTV 영상 기록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 이 장시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호가 문제의 태블릿을 최 씨의 집에서 가져왔다는 증거 자료가 애초에 있지도 않거나 그것이 변조 또한 날조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시호는 문제의 태블릿을 최성원 씨의 집에서 들고 나와 아들 친구에게 주었다가 두어 달 후인 2017년 1월 4일에 이를 돌려받고
장 씨의 변호사 이지훈 씨가 다음 날인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장시호 씨는 문제의 태블릿에 비밀 패턴이 설정되어 있어서 특검 제출일인 1월 5일까지 전혀 열어보지 못했다가 제출 당일날 문득 최서원 씨가 늘 핸드폰 등에 L자 패턴을 설정했다는 기억이 나서 검사 앞에서 L자 패턴으로 해당 태블릿을 열어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이루어진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씨가 태블릿에 입수했다고 하는 날 이후인 2016년 10월 29일, 30일, 심지어 특검 제출 전날인 2017년 1월 4일에도 이 태블릿을 켜고 구동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2016년 10월 말 미술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서원 씨의 안모비서에 이 태블릿을 입수했고 조작을 위해 장시호와 공모하여 마치 장시호 씨가 최 씨의 집인 브라운스톤 레전드에서 이를 발견한 것처럼 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애초 특검은 최서원 씨의 스마트폰은 하나도 추적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최서원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결과 이번에 장시호 씨로부터 제출받은 태블릿을 포함하여 잠금 패턴이 모두 L자 패턴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거짓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의 잠금 장치가 장시호 씨가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2017년 1월 5일 장 씨가 특검의 박주성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 변경이 가해졌습니다. 특검이 이 기기를 보관하고 있던 2017년 1월 25일 그리고 2월 1일에도 역시 잠금 장치 변경 기록이 나오며 이후 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해당 기록을 불법 삭제한 기록도 포렌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시호 씨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L자 잠금 패턴 조작 사안은 이번 포렌식 감정 결과로 직접 증명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특검의 증거인멸 사안입니다. 이처럼 특검 검사들과 장시호 씨는 이미 제출 이전부터 태블릿 기기 조작과 관련 모종의 공범관계를 형성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태블릿에는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해당 지문 내용이 담긴 시스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루어진 포렌식 감정 결과 과거의 특검이 이 태블릿과 관련해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 ADB를 20일 넘게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결국 특검이 관련 증거 일체를 불법적으로 인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태블릿은 2017년 1월 5일부로 특검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치고 이후 계속 밀봉되어 있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1월 25일에 밀봉을 뜯고 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켜서 건드린 인물이 있었고 이번에 수행된 포렌식 감정 결과로 문제의 태블릿에서 이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바로 삭제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복원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는 특검 제사팀의 2인자였던 한동훈 장관이 해당 인물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범인 은닉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태블릿 실사용자가 정말로 최서원 씨라면 이 태블릿은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최서원 씨가 이 태블릿의 실소유자인지는 특검 제사팀뿐 아니라 특검 전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에 최서원 씨를 문제의 태블릿의 실소유자 사용자로 허위 발표하고 또 그에 맞춰 장시호 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면서 관련 조작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포함한 잠금 장치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특검 제사팀과 대변인 이규철이 공모하여 특검의 수사 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를 생산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특검 제사팀은 안모비서와 최서원에 대해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고 개통 이력 등과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고 성급하게 최서원 씨를 실사용자로 확정하여 추후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최종적으로는 관련 재판의 유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시 특검은 문제의 태블릿 입수 경위와 실소유자와 실사용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장시호 관련 CCTV 영상 기록 및 CCTV 관련 수사 보고서 그리고 특검의 당시 이 태블릿 포렌식 결과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수사 목록으로만 제출하였고 유죄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수개월째 불법적으로 이런 기록을 법원과 최서원 측에 제출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관련 담당자 임진철 검사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일단 공수처 이 사안을 고발하지만 이미 공수처 역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악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증거조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이들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 PC 실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실물을 직접 가져오겠다는 것을. 특검은 태블릿 PC에서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나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10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레스포츠 설립 관련 서류와 삼성의 직원금으로 산 호텔이나 주택의 계약서나 공증 서류 등이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블릿 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태블릿 PC에 담긴 2015년 10월 13일자 대통령 말씀자료 초안을 전날 최 씨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흥미15 지멜닷컴 이게 아까 지금 KBS 뉴스에 나온 최서원이 쐈다는 이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단순 비용 처리 관련 내용들이고 최서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회계 담당 비서 안모 씨가 쓴 이메일이고 자신은 이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최서원이 사용했던 스마트폰에서 이메일로 최서원이 발송한 한 건의 메일 기록이 있는데 주로 거의 비서가 쓰고 최서원은 가끔 가서 들여다봤던 거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최서원의 안모 비서가 이 자신이 스스로 태블릿 PC를 개통하러 갔을 때 이 이메일 계정을 그날 바로 이 등록한 걸로 이렇게 증거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 안모 비서와 함께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홍某某화님의 그 카드 사용 내역 이게 태블릿 PC의 문자로 대량 발견됐는데 특검은 이거를 발표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이 홍모마가 사용했다는 이 기록들을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홍모모라는 사람의 이 유치원을 조사해서 그 유치원에 그 사람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서 저희가 전화번호 다 파악을 했고 이 태블릿 PC 전화번호도 해당 유치원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불법적으로 이 초기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든 IT기를 초기화시켜버리면 기초 정보가 없어지잖아요. 문자나 연락처 다 없어지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가 재판에 제출됐을 때 아예 문자와 연락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문자와 이 연락처 내용을 싹 다 없애버린 그 증거입니다. 네, 이것도요. 네, 리커버리 목록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태블릿 PC는 비밀 패턴이 아니라 지문으로 등록해서 열고 닫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 누구 건지 정확히 나오는데 이 지문을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게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은 8월 18일에 이 첫 사용 기록이 나오고 8월 16일에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출시가 됐는데 최선은 이미 이때 8월 14일 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왜 특검이 10월 12일 날 첫 사용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8월 달 사용 내역을 밝혀버리면은 최선이 아닌 제3자가 구입표 썼다는 게 드러나 버리니까 10월 12일 이전 사용 기록을 아예 은폐해버렸습니다. 자, 유심히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유심히라는 게 업데이트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8월 18일 정도 구입을 해서 와이파이로 쓰고 있다가 9월 17일 날 이제 통신사에 가서 한마디로 개통을 했고
이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까 태블릿 번호인 9233, 그 최소한의 안모비서의 휴대폰과 똑같은 9233으로 이렇게 개통이 됐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자, 이거거든요. 이 안모비서관이, 이 비서가 이 자소서를 썼는데, 2015년 10월 12일경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 씨와 이게 판매점이에요. 판매점 뭐뭐 무선을 방문한 기억이 없다. 또한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검에서는 2015년 10월 12일에 안모비서와 최서원이 뭐뭐 무선을 방문해서 태블릿을 첫 개통했다고 발표했는데 최서원 씨 비서는 나는 최서원과 같이 가서 태블릿을 개통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당 태블릿을 최소한에 쓴 것도 본 적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날 안모비서관이 이 아까 말한 대로 요금을 할인시키기 위해서 LTE 나눠쓰기로 요금제를 변경하고 유심의 명의 변경을 하러 간 그날입니다. 근데 유심의 명의 변경, 그 포스 개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LTE 나눠쓰기 요금제 변경은 판매점에서 할 수가 없고 SKT 대리점과 공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서원과 안모비서관이 10월 12일에 자기 판매점에 와서 개통했다고 김모 사장이 주장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특검이 위증교사를 시켰고 이 김모 사장이 위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특검 전다 숨겼는데 자, 가장 핵심이 이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해당 태블릿은 끝자리가 9233입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의 사용 기록이 나와 있는 홍某某의 핸드폰도 9233이에요. 그리고 이 태블릿을 개통하고 역시 사용했다는 안모비서의 휴대폰도 9233입니다.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검은 요 9233 번호를 싹 다 은폐해버린 거예요. 이 번호에 대한 발표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아, 이거는 사용 기록 첫날에 이 썼던 이 브라우저 사용 내용인데 지금 좀 젊은 여자가 영화 이런 것도 나오죠. 영화들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 브라우저 사용 내용이에요. 드라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60대 할머니가 찾아보는 이 검색어냐. 그리고 최소한은 자기가 인터넷을 보는 것은 거의 다 승마다. 딸하고 승마 사고를 났기 때문에 이게 JTBC, JTBC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이 썼으면 무조건 승마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JTBC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승마를 검색한 내용이 하나 넣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젊은 여자가 썼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안모비서 나이대가 쓴 게 맞다고 저희 봅니다. 자, 이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10월 26일 정도에 그러니까 JTBC 태블릿 보도가 10월 24일날 보도를 하고 그때 최서원이 놀래가지고 장시호한테 전화해서 야 빨리 내 거 다 없애라 그래서 장시호가 10월 26일쯤 최서원의 브라운스터 레전드 집에 가서 태블릿을 들고 나왔다. 근데 L자 패턴을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비밀 패턴을 못 열어서 자기는 키지 못했고 열지 못했다 이랬는데 바로 10월 19일, 30일날 이렇게 사용 내역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6일 최서원의 미승빌딩에서 안모비서가 갖고 있던 태블릿을 특검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이때는 검찰이 압수를 하고 검찰에서 열어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열어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직접 열어봤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잠금장치예요. 잠금장치, 이 디바이스, 이 폴리시스 엑스에는 이 잠금장치 파일 이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1월 5일날 잠금장치가 한 번 변경되고 1월 25일날 한 번 또 변경되고 2월 1일날 또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에서 뭐로 변경됐냐는 그 기록은 또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유추하기는 3번의 변경 결과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L자 패턴 돼 있거든요. 그럼 L자로 변경을 시켰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서는 공인지가 2월 2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태블릿의 제출 일자는 장시호가 1월 5일에 제출했으면요. 1월 5일날 포렌식으로 자료를 다 뽑은 다음에 바로 그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공인지. 근데 무려 한 달이 지난 2월 2일날 공인했다는 얘기는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15번을 키우면서 계속 건드렸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 이 증거와 이 수정 삭제한 기록이 남지 않고 IT 기기 내용물을 삭제하고 인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1월 25일 날 이제 찍힌 겁니다. 1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태블릿은 대검 얘기에 따라서 1월 5일 날 밀봉이 돼서 밀봉한 사람의 이름까지 적어서 이걸 혹시라도 다시 열어보게 되면은 밀봉한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열어야 되는데 아예 밀봉을 안 해버리고 1월 25일 날 이 태블릿을 키고 건드린 이 사람이 찍혔는데 이 태블릿은 특검 4팀이 캐비넷에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특검 4팀의 핵심 인물 혹은 증거 조작을 하청시킨 그 프로그램 전문가든지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의 얼굴을 윤석열과 한동훈은 분명히 알 거다. 특검 수사팀의 핵심 인물이 아니면 어떻게 캐비넷에 있는 태블릿을 지가 꺼내가지고 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한동훈 장관에게 이자의 신원을 확정해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이 태블릿을 분석한 한국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간단하게 아까 막 이 모든 IT 기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포렌식으로 자료를 뽑은 이유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무결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이 태블릿의 경우 특검에서 압수된 이후 1월 5일 이후 다수의 자료들을 변경 삭제한 흔적과 함께 해당 태블릿을 이용한 사진 촬영 로그 기록까지 발견되는 등 증거 해석 또는 변경 행위가 있으므로 해당 증거물은 무결성이 유지된 증거 자료라는 근거를 발견치 못함. 한마디로 이 태블릿은 완전히 오염되고 조작된 태블릿으로서 증거의 가치 잃었다. 이게 저희 분석의 결론입니다. 이 9개의 잘못을 해서 9개로 처벌받으면 될 일을 윤석열 한동훈이라면 아예 그 자기가 한번 죽이기로 작정한 어떤 피고인이나 피자라면 없는 죄까지 없는 증거까지 조작해서 아예 탁살을 내고 아예 마녀로 악마로 몰아서 사냥을 하는 것을 즐기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회운동 과정에서 하나씩 알게 됐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태블릿 PC2 사건에서는 분명히 뭐 변희 대표님만큼의 전문성이나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쭉 보도자를 봤습니다. 기자회견하신 그리고 뭐 책도 일부 읽고 있는데요. 상당한 조작 현장이 보인다. 결국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특징은 자신들의 정치 검찰로서의 어떤 야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러면 뭐 이미 확보된 증거라든 이미 확보된 어떤 사건 관계의 자료로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상대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하고 더 자신들의 정치검찰로서의 어떤 과잉 수사를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조작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본부장과 비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자녀니까 한동훈 자녀니까 정말 미국의 교포들까지 분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사실 제가 다 고발해놨는데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마치 어떤 남의 뒷뜰이라든지 남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조작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검찰의 야욕을 달하고 심지어 대권까지 장악한 걸 아니까 이제 한동훈이 당권까지 장악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세력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지조도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특검이나 검찰에게 진실을 날조하라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증거를 훼손하라 이렇게 말한 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또 심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은 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이들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혼내줄 목적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과 성취가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제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권자인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제물로 삼아서
결국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이후에는 대선 경쟁자이자 차기 유력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로서 억지의 사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진실을 흔들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끝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라고 알려진 제2 태블릿 PC죠. 그것에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 측이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오늘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가 제2태블릿에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놓은 그런 자료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어렴풋이는 이제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검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곳이 말이야 어떻게 증거물로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바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다 왜곡 해석하고 조작하고 증거를 다 인멸해버릴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있고 또 한 놈은 그 똘마니 한동훈이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그 제2태블릿의 조작 이것도 충격적이고 그걸 조작을 한 주범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은 이런 거대한 진실을 대한민국 어떤 국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침묵입니다. 침묵 카르텔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실. 언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의 제가 충격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세 번의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블릿 PC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탄핵 과정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서 첫 번째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이 문제도 제가 책을 가지고 나서 다 알고 계시겠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반기의 사막 이 책을 통해서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못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오랜 시간 노고를 거쳐서 결국 조작을 잡아냈었죠. 이 편의상으로 JTBC 태블릿을 1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1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핵심이 바로 김한수라는 것입니다. 최성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성원이 실사용자가 아니고 김한수가 실사용자다. 그 증거를 잡아서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것을 제시를 해놓은 책들입니다. 아까 이제 변희재 대표가 제2 태블릿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작 증거들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또 이미 보도 자료로 오늘 두 번째 나왔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제2 태블릿이 우리가 그 이미징 파일을 입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많은 어떤 조작의 증거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